노숙은 손곤의 분부에 따라 제갈량을 의사당으로 데려와 강동의 실력자들과 대면하게 한다. 하루빨리 조조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동을 살리지요. 제갈량이 누군데 우리를 불러 모은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들 인사하시지요. 이분이 바로 현덕유비의 책사인 제갈량으로 와룡 선생이라 합니다. 제갈량이 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지요. 산속에 은둔할 때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했다 들었어. 내가 들은 이 터무니없는 소문이 사실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 유비는 몇 개의 성곽을 지키고 있었는데 말이요. 선생이 책사를 맡은 후로는 고향까지 잃었다 들었소. 관중과 아기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었소. 선생이 바로 강동 최고의 책사라 소문난 장소 선생이신 모양이군요. 승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한신이 고황제를 보좌했을 때도 수차례 항우에게 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허나 한 번의 승리로 서초 패왕을 자결하게 만든 역사를 지략이 뛰어나신 장소 책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야기는 지금 상황엔 맞지 않소. 100만 군대를 가진 조조를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이오. 저다 오합지졸 뿐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선생이 대단한 용병수를 가졌다 들었지만 결국은 조조 군대에 패했기 때문에 구원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조조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면 조조에게 진 유비군은 무엇입니까? 수천 명에 불과한 우리 진영이 100만 대군을 갖춘 포악한 조조의 군대를 어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강동은 다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충분한 군량, 지리적 우위까지 갖췄거늘 어찌 조조에게 항복하려 하십니까? 강동에 호골이 많다 들었는데 이제 보니 다 헛소문이었나 봅니다. 제갈량 선생, 비록 조조는 황제를 볼모로 제후들을 조종하고 있지만 엄연히 대신 조참의 후예요. 허나 유비는 일개 촌부였던 자가 황실 후예임을 내세우고 있지 않소. 조조 선조는 개국공신이었지만 조조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도적에 불과합니다. 황숙 유비의 신분은 황제께서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태조 고황제도 나라를 일으키시기 전에 일개 시골 관리였습니다. 황숙께서는 생계를 위해 집신을 팔았지만 그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요. 나라의 운명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경망스러운 소리를 하시려거든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편이 옳을 것 같은데요. 제갈량 선생, 제갈량 선생. 그만! 그만하시오. 손님께 이리 무례해도 되는 거요. 선생, 이 자들은 내버려 두고 이제 저희 주공을 뵈러 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 주공께 조조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해서 비밀로 해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조조가 반란을 일으킨 이후 주공은 근심에 빠지셨습니다. 만약 조조의 진영이 100만 군이나 된다는 걸 아시면. 알겠습니다. 주공, 제갈량 선생을 모셔왔습니다. 그래. 제갈량입니다.
인사드리옵니다. 선생에 대해선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어. 제갈량 선생께서는 조조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100만 대군이라 알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 조조와 연합하시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옵니다. 강동이 더 망가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럼 유비는 왜 항복하지 않는 것이오? 황숙 유비께서는 황실의 후예로서 전쟁터에서 죽을지언정 도적놈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조조에게 굴복해도 된단 말이오? 주공 고정하십시오. 주공. 제갈량 선생, 왜 그런 말을 하신 겁니까? 저에겐 조조를 이길 방법이 있으나 손 장군께서는 들으실 인내심이 없으시군요. 고정하십시오. 제갈량 선생께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내게 항복을 권하는 것을 황계 장군도 보지 않았어. 그건 주공! 조조를 물리칠 계략이 있으나 주공의 생각을 몰라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신뢰했어. 아닙니다. 돌아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알았어? 장군님의 반응을 보아하니 유비 황숙과 같이 절대로 조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니 가르침을 주시오. 지금 조조군은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300리를 행군했으니까요. 그건 알고 있어. 하나 우리 오나라의 병력은 조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소. 어찌 싸우라는 거야? 잊으셨습니까? 조조군은 북방인으로 수공에 약합니다. 맞습니다. 조조군의 치명적인 약점이지요. 하지만 얼마 전에 형주의 수군을 얻지 않았어. 형주의 수군은 아직 승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군과 유황숙께서 힘을 합치신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군, 형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다지요. 아내 일은 장수에게 묻고 밖의 일은 주위에게 물으라. 지금 당장 화양호로 가서 주유 장군을 데려오도록 하라. 예.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강동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다. 어찌 날 찾아오지 않았느냐? 제가 맡은 일이 있어서 진작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형님. 그렇구나. 제갈량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노숙이 알려주었소. 아니요. 하지만 굳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제갈량은 우리의 힘을 빌려 유비의 승리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동을 조조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저는 주공의 아버님과 형님께서 강산을 개척하실 때 함께 했습니다. 제가 어찌 주공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조조는 지금 유비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동을 차지하려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조조와 대적하지 않는다면 조조도 주공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 장군님. 소교, 장군님, 오셨어요? 안 자고 있었어. 밤늦게라도 돌아오실 것 같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은 쉴 줄을 모르시니까요.
역시 당신이 내 마음을 아는구려. 요즘 와룡봉추를 추앙하는 자들 때문에 귀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요. 이제 내가 나서야겠어. 이리야. 이리야. 워워워. 이렇게 일찍 웬일이시오? 주장군이 노책사를 찾으시오. 주장군이 돌아왔소. 그렇소. 조조와 결전을 벌이는 일에 주장군도 동의했어. 제갈량 선생을 모셔와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소이다. 예, 제갈량 선생은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장군님, 노숙책사와 제갈량 선생이 오셨습니다. 서쪽 사랑채에서 기다리라 하게. 예. 장군, 제갈량은 입담이 좋으니 절대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는 걸 명심하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조조에게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요. 주공께 조조와의 연맹을 제안할 테니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계셔도 될 것입니다. 장군만 믿겠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분이 와룡 제갈량 선생이십니다. 제갈량입니다. 대단한 분이란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장책사는 뭐라 하던가요? 그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병력으로 조조에게 대항하는 것은 황계 장군에게는 조조와 싸울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주장군의 결정에 온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의 병력으로 조조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강동의 미래를 위해서 조조와 연맹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장군, 어찌 이리 나약하신 게요? 강동을 통째로 조조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요? 이 전쟁은 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지리적으로 봐도 우리가 우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뛰어난 장수들이 있지 않소? 제갈량 선생, 내 말이 틀렸다는 뜻이요? 아닙니다. 단지 두 분 모두 지금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 웃었습니다. 뭐요? 조조가 용병술에 능하여 쉽게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저도 10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강동을 바치지 않고도 조조를 포기시킬 묘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2명의 절세미인을 배에 태워서 조조에게 바친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절세미인? 그게 누구요? 대교와 소교지요. 조조는 2 여인을 얻기 위해 장화물가에 동작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2 여인을 강의 동남쪽에서 안고 밤낮으로 더불어 즐기고 싶네 라는 시까지 읊을 정도이니 그 2 여인의 미모는 조조가 넋을 잃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조존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여봐라, 말을 준비해라. 주공을 패러 갈 것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조와의 연합을 고집하시던 주장군이 갑자기 왜 조조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교는 작관 손책 장군의 부인이고 소교는 주장군의 부인인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결례를 범했군요. 주공, 조조가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주공께서 3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신다면 주유 장군 역시 조조와의 연맹에 동의했습니다. 아니요, 주 장군은 힘을 합쳐 조조의 세력을 섬멸하자 했소. 주유, 주공을 배웁니다. 이제 왔나? 아직도 조조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그렇다네. 이 서신은 불태워버리십시오. 조조와 사투를 벌이겠습니다.
결정을 내리셨구려. 앞으로 항복을 운운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명령하십니다. 주유는 듣거라. 예. 주유 장군을 대도독에 임명. 즉시 출병. 조조군을 물리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선생, 군대를 돌아보고 난 후에 선생께 가르침을 받으러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 전에 먼저 손권 장군께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어째서요? 손 장군께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품고 계십니다. 장군께서 확신을 주십시오. 주공, 주유 장군. 왜 잠을 이루질 못하십니까? 조조의 막강한 병력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네. 걱정이 가시질 않아 자네를 부르려 했다네. 주공, 100만 대군이라고들 하나 15, 16만 명밖에 안 될 것이고 유표에 7, 8만 군사를 더해봤자 20만 명에 불과합니다. 오랜 행군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됐을 테니 사기가 충만한 5만 군사로도 충분히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네. 자네가 그리 말해주니 안심이 되는군. 과연 제갈량이로군. 주공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주유, 제갈량을 어찌 보시오? 인재 중에 인재지요. 맞소. 제갈량을 없애야겠소. 안 될 말씀이요. 조조의 100만 군이 버티고 있는데 어찌 우리의 동맹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훗날 우리의 적이 되고 말자요. 제갈건이 그의 형이니 제갈량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갈근을 보내서 그를 설득해 보도록 하시오. 그러지요. 노숙과의 대화를 들었소. 네, 그럼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제가 감히 관여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허나 노숙의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인재를 포용하지 못하고 없애버린다면 많은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강동을 위한 일이오. 예전엔 안 그러셨습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춘추는 멀리 했던 것 같은데. 형님, 너는 병법만 읽곤 하지 않았느냐? 춘추를 가까이 하는 관우의 영향을 받았나 봅니다. 요즘 들어 새삼 춘추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관우가 유비를 위해 천리를 달린 일을 아십니까? 관우의 충정심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지. 그런데 어찌 절 설득하러 오셨습니까? 그걸 네가 어찌 알았느냐? 사실 노숙의 부탁으로 널 설득하러 왔다. 형님의 마음은 저도 잘 압니다. 허나 황숙 유비는 한나라의 후예가 아닙니까? 차라리 형님도 저와 함께 네가 강동에 오지 않고 내가 형주에 가지 않는 것은 아마도 같은 이유 때문인 듯하구나. 각자의 길을 선택했으니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소? 설득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함께 유비를 돕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됐소. 억지로 그를 얻고 싶지는 않구려. 제갈량은 장차 오나라의 후환이 될 것이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